김기옥 박사의 코미디칼입니다. 박사님, 코로나19 팬데믹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확진되는 것도 큰 문제인데 후유증이 엄청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 또는 사고 또 이제 손상 이런 같은 것들이 있은 후에 이제 남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요인이죠.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렸는데 갑자기 이제 경제적인 생활고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제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문제점도 같이 수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스트레스가 그렇죠. 굉장히 크니까.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가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복제 과정, 유전자 복제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그대로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사이토카인의 폭풍이 일어나면 폐가 메워지는 쉽게 말하자면 이 염증과 싸우느라고 생겼던 물질들이 남아 있음으로써 오는 증상들이 이제 주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염증 자체가 몸의 이제 면역 반응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염증은 결국은 면역 반응을 끌고 오죠.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린다든지 또는 뭐 이제 지금 이제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그걸 이기려고 하는 이제 면역 물질을 다 동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은 그 후유증으로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이다 이런 아주 이제 단어까지도 이제 쓸 정도로 이 후유증이 아주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코로나는 후유증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후각 또 장애 이런 거 같은 것도 정신적인 영향이 또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능이 4.5 정도 떨어진다고 그랬고 또 이제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기능도 뭐 한 11% 정도인가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아주 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가 심하면 이제 우울증 또 대인기피증 왜냐하면 한번 이거 앓고 나면 뭐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라는 거 이제 찍히잖아요, 인식이.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에게 접근할 두렵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게 아닌가. 또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나가 조금 뭐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되는 그러는 것을 미리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정신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뭐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면 이제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랄까 우울증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후유증으로 심하게 남아있는 그런. 제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됐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체가 생겨도 뭐 3개월이다, 6개월 만에 다시 걸릴 수 있다. 그러면 항체가 생긴 사람이 다시 또 걸릴 수도 있나요? 그것이 뭐 반드시 변종이 아니어도 면역이 낮으면 한 3개월, 빠르게는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도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매년 맞아야 되는 이유는 한번 맞는다고 그게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1년 정도 지나면 면역이 떨어질 때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예를 들면 맞았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변종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후유증 중에 심한 것이 이제 폐에 이와 같이 이제 자국이 남는 거죠. 저도 이렇게 어려서 폐렴을 앓은 자국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한참 의사 선생님이 보고서는 괜찮습니다. 그러지 바로
뭐 판단을 못 내리세요. 이처럼 폐에 이렇게 석회화된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다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그 폐 꽈리 하나하나에 섬유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오래되면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지나면 석회화가 된 것들은 이렇게 굳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숨이 가쁘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제 심하면은 이제 그 가래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또 이 폐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미열입니다. 물론 고열일 수도 있죠, 초기에는. 근데 이제 후유증으로 남는 것이 오후 한 4시쯤 5시쯤 되면 확 달아오르요.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뭐 한 30분이나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긴 한데 꼭 그 시간에 오는 것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폐에 굉장히 그 이제 음허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좀 심해진 그런 결과가 계속 육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화계통에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식거리든지 심하면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설사를 오래 한다든지 그러다가는 이제 탈진이 되는 이런 증상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후유증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간단히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제 그런 후유증이 이렇게 이제 폐 기능이 나빠진 결과로 체력까지 완전히 저하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산소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에서 모든 우리의 그 몸의 많은 부분의 기능이 다 산소 때문에 그렇죠. 이 세포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보여지는 안 좋은 현상이 후유증으로도 바이러스를 퇴치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이 산소를 가지고 하지만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머리도 빠집니다. 이 탈모 현상이 지금 회복된 사람 중에 4명 중 1명꼴로 다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레포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이 또 이제 그 체력이 저하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영지의기가 약해져 가지고 이제 잠을 유도하는 것은 이제 그런 충분한 영양과 안정된 상태인데 불안하고 또 영양이 부족하고 그러면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쉽게 말하자면 이제 헛개비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빈맥이라고 해서 이제 이 코로나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신적인 또 이 소화기계통, 심장, 심지어는 신장까지도 이상이 있다는 그런 보고까지도 일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긴 뭐 폐가 고장 났으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방 조치도 치료도 후유증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이런 생활을 계속하니까 이제 이게 그 뭐랄까 불만 이런 같은 것들도 쌓이고 심지어는 전 국민이 지금 4.5% 정도 우울증이 많아졌다. 지금 뭐 그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저 충동장애라고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사람이 폭력이 된다든지 전혀 생각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무서운 코로나인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이렇게 걸려서 아프다, 그다음에 후유증이 크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안 걸리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옛날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그 접촉이라든지 교류가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밀집된 상태에서 특히 도시화하는 것 자체가 밀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일 심한 게 엘리베이터라든지 밀폐된 곳. 그렇죠. 밀폐된 곳에서 이제 모임을 갖는다든지 만난다든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곳이 시당과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로는 이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이 마스크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그 필터링을 해서 이게 이제 안 나가도록 하면은 이제 결국은 전염이 안 되니까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씻는 거죠. 이제 손을 씻어도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씻지 말고 비누로다 이렇게 사이사이도 이렇게 비비면서 씻어서 이 균이
뭐 잠시 비눗물로만 닦아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니까. 비누의 그 성분이 예. 이 단백질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그 쉽게 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문고리라든지 요즘에 이제 네. 버튼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렇게 다 손을 깨끗이 씻고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야외에서 뭐 운동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끝난 다음에 꼭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 먹을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장소고요.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할 때 ACE2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런 예. 또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노코비타 같은 경우에는 ACE2를 차단하는 능력이 지금 이제 람데스비르보다도 한 1.5배 정도 높다는 논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담 성분 중에는 이 쉽게 말하자면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아주 충분히 있다는 근거까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을 RNA 단백질 관련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에 같이 영향이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자, 오늘 그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 김기옥 박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 이게 그냥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운동과 정신적인 그런 명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좀 해서 몸은 건강하게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많은 일들을 해야겠다. 예. 나는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설령 나았더라도 후유증도 방지해야겠다. 그리고 또 후유증이 만약에 와오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또 전파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주의해야 되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